공군이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상공에서 5년 만에 비행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제주의 공군기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제를 주요 골자로 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 외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조성된 해병공연장이 5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해목재 가공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목재 난방기구 사용자들이 연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10여 년 전 공군이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제주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공군이 최근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상공에서 5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전초기지로 삼았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공군은 1999년부터 이곳을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해왔지만 남부 탐색구조부대 설치 논란이 커지면서 2011년 이후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지난해 말부터 수송기를 이용해 1000피트에서 500피트 상공까지 접근하는 훈련을 4차례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어도 인근에서 어선이나 상선이 조난돼 수송기가 출동할 경우 비상 착륙에 대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착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군 비행장이 생긴다는 틀 자체를 전체적인 틀을 짜놓고 설명회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2013년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남방까지 확장되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차원에서 훈련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착륙을 위한 예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알뜨르 접근 훈련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군사 기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곳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군기지 건설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법제화하고 해안변에 그린벨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계획, 제주 전체를 보전과 관리, 이용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할 환경자원의 총량을 정하는 환경자원 총량제와 계획 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이 골자입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 전략 산업들을 충실히 충족하려면 이 환경자원 총량 관리, 계획과제, 해안변 그린벨트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지금 보조관리제 그대로 있는데 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해안에도 보면 지금 취락 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게 만들었어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도 JDC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도 않은 것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로도 좀 열어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환경자원의 총량을 10년마다 재산정하고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되 이중규제는 피하며 JDC가 도지사와 협의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고시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중문관광단지 하얏트호텔에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람정제주개발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현장 방문해서 제주도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꺼리는 만큼
소재지 변경 신고를 통해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영업장 면적이 확대되면 신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외항을 관광미항이자 해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과 함께 해변 공연장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공연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파제. 입구에는 무대와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공연장 안 벤치와 기둥 여기저기에는 시커먼 녹이 슬어 있습니다. 관람석은 군데군데 못이 빠져 나무 판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공연장 근처 산책로도 낚시객들의 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뭐 공연하는 소리 처음도 못 들어봤으니까 낚시 외에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지난 2011년 제주 외항을 국내 최초의 친수형 방파제로 만들겠다며 산책로와 전망대, 해변 공연장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이 조성됐지만 실제 이곳에서 공연이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연장을 만든 뒤 관리할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행사를 열거나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체나 뭐 공연한 그런 팀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법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제주외항 3단계 공사를 통해 신수공간 2곳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활용 계획은 없는 상황. 특히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방파제 안전시설도 곳곳이 파손되면서 공연장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해 2월 중문관광단지에 문을 연 제주관광공사의 외국인 면세점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45억 원으로 도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공사는 오는 7월부터 강정 민군 복합항을 통해 크루즈가 입항하면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몇 년 전부터 폐목재를 잘게 부순 펠릿을 친환경 연료라며 보급해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펠릿 생산 공장이 툭하면 고장나 난방기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2년 전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난로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문제는 펠릿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펠릿 생산 공장에 찾아가도 살 수가 없다 보니 겨울에 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뭐 10포 정도 필요하면은 뭐 5포만 이렇게 팔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었고, 그래서 이거 좀 뭐 수입하는 업자들 뭐 아름아름 알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난 2012년 문을 연 펠릿 공장의 건설 비용은 100억 원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70%를 부담했습니다. 3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시설 장비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해마다 고장이 되풀이되지만 독일산 기계의 부속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고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나무를 이용한 펠릿을 생산을 했었는데 소나무 활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다가 돌리는 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지방에서 사온 펠릿을 재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은 운송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도입됐던 펠릿은 불과 10년도 안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매매는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거래량은 1,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960건으로
1년 전보다 15.9%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의 1월 평균보다는 57% 늘었습니다. 보조금 비리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금 편취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50살 김모 씨를 개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이도 1동의 게임장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알선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제주시 도두항에 입항 중이던 18톤급 요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122 구조대를 보내 승선원 12명을 무사히 구조한 뒤 배수 작업을 실시했으며 입항 중에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는 선장 51살 안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대형 물류창고 15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